자,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유럽에는 완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줄로 딱 그어져 있는데, 그때가 바로 러시아의 침공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은 고민이 많은 상태이며, 게다가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기사 타이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에 유럽이 몸살, 전기료 9배나 올라서 공장 멈추기도, 러시아산 가스 의존 낮춘 유럽, 개도국의 에너지 대란 불똥. 그래서 이런 흐름, 유럽 에너지 공급 대란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에너지주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러시아에게 너무나 의존적이었다, 이거를 현재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의존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럽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거부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풍력, 태양광, 이러한 친환경을 많이 발전하면 되겠네. 물론 그것도 정답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은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의 발전을 조금 더 가속화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유럽은 탈러시아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발전이 뚝딱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면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진짜 방법이 없었나 봅니다. 친환경이 항상 가장 먼저 앞장서던 유럽이 석탄 발전을 조금 더 하겠다, 이러한 발표까지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러시아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현재 나타난 상태이며, 그리고 이거를 타개하려면 친환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환경도 꽤나 걱정되는 게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더 돌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는 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에너지 대란에서 이러한 친환경으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벌어주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아, 기릿은 오늘 이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원자력 이야기죠. 원자력이 돌아왔다. Nuclear is back.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토대로 원자력 발전을 서두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바 있으며, 프랑스, 체코, 폴란드, 영국 등이 기존에 있던 원전을 쓰는 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으며, 그리고 최근 바이든은 한국을 방문해서 원전 동맹까지 맺기도 했죠. 그 말인즉슨 전 세계는 지금 원자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사 타이틀을 보도록 할까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할 것, 중단된 원전 건설도 재개, 올해 원전 일감 925억 원 규모 긴급 파일주, 그리고 25년까지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 다만 그 와중에 걱정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조금 급격하게 다시 또 원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기가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노하우가 부족하고, 그래서 예전이면은 예를 들어 2년이면 할게 지금 이제 2년 반, 3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시간만 오래 걸리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 와중에 당연하게도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초과하는 그러한 문제점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로 이 문제는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토에 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거기서 딱 하나 나올 게 바로 이 원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에 참여해 유럽 국가의 원전 수출을 적극 타진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 한 바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 탄소 제로에 도달하려면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돼야 될 것, 이러한 언급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기분들이 전부 다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전 투자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겠죠.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정말 많은 원전주가 한국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고민을 이제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6월 28일 화요일에 원자력 관련 테마 ETF가 2개나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소개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6월 28일날 원자력 관련 테마 ETF가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두 개가 뭔가 봤더니 바로 첫 번째는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인데, 일단 이 두 개는 원자력 관련 테마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왼쪽을 보시면은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원자력, 원전, 건설, 설비, 부속, 운영, 설계,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자력, 원전, 원자로, 원자력 플랜트, SMR, 전력 변압기,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국 큰 틀은 원자력에 꽂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킨덱스는 24종목, 하나로는 20종목으로 종목 수도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킨덱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이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종목을 추출한 다음에 시가총액 순위로 반, 그 다음에 각종 데이터를 합산한 점수로 반을 넣어서 반반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종목을 뽑은 다음에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냥 전부 다 고른 게 아니라 각종 데이터를 합산한 점수도 충분히 참고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면 오른쪽에 있는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종목을 쭉 뽑은 다음에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20개 종목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왼쪽에 있는 킨덱스가 조금 더 다양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로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대표적이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안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킨덱스는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발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중공업, 한전 KPS,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있다고 하며,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LS일렉트릭,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거는 내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똑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한국전력은 최근 들어 전기료가 오른다, 이러한 이야기에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자력에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이러한 ETF도 나왔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일 상장하는 원전 ETF 두 개가 있다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 한번 기론들이 원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꼭 오늘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동일하신다면은 최근 들어 모든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원전주를 줍줍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것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원전 관련 ETF만 두 개 상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ETF도 3개가 더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개가 상장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킨덱스 글로벌 브랜드 탑10 블룸버그 ETF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매출 총 이익률 측면에서 선두를 점하는 총 10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진짜 유명한 애들밖에 없네요. 글로벌 브랜드 탑10 만나봅니다. 루이비통, 코카콜라, P&G, JP모건 체이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그리고 테슬라, 이러한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신 343 K200 ETF가 상장하며, 마지막으로 정말 이름이 특이했습니다. SF 플러스 글로벌 대장장이 액티브. 자, 무슨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갑자기 대장장이가 뭔가 봤더니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업 중 주요 후방 산업별 선두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공정용 노광 장비 제조, 게임 개발을 위한 게임 엔진 제조 등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